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강에 있는 두 번째 작품 황계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황계사는 작자 미상의 고려가요예요. 자, 고려가요. 노. 가사 작품입니다. 자, 가사는 조선 정기 때부터 창작되기 시작한 건데 요것은 특이하게 민요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민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른 게 아니고 한 곳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떼창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후렴구가 있습니다. 후렴구. 자, 일반적인 가사와 다르게 후렴구가 있다는 것,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보니까 황계사, 황계는 뭐냐면 누런 닭이라는 뜻이요. 닭이 누렇대요. 그래서 누런 닭에 대한 노래. 그래서 닭에 대한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용이 재밌는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조 낭군 이별 후에, 여기서 일조는 하루아침에라는 뜻이에요. 일조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다 끊어져. 자, 하루아침에 인과 이별했는데 소식이 없어. 소식이 끊겼어요.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 자, 가사라고 했으니까 몇 음보? 당연히 가사는 사음보 연속체라고 했죠. 그러나 중간중간 사음보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약간의 변용을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정은 뭐냐면 자네는 정말 못 오는 거야? 정말 못 오는 거야? 무슨 일로 뭐 안 오는 거야? 라고 이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네요. 그죠? 이별의 상황에서 이미 왜 못 오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자, 이 아이야 내 말 듣소. 이 아이의 내 말 듣소. 이게 뭐라고요? 후렴구. 자, 후렴구예요. 왜 가창 방식의 판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민요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가창 방식의 판본이야 라는 것을 이 후렴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후렴구가 이 아이야 내 말 듣소 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게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니까 후창해 줄 사람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는 님이요 내 사연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님에게 호소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모인 사람들 내 말 한번 들어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연을 풀어놓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얘는 후렴구다. 후렴구니까 후렴구의 기능 뭐가 있다. 첫째, 자, 온율감을 높여준다. 둘째는 형태적 안정감을 준다. 자, 그런데 내용상 관계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만약에 내용상 관계가 있다면 누구요? 청자를 뭐 한 거예요? 설정해 놓은 거예요. 청자를 설정해 놓은 거다. 청자를 설정해 놨으니까 말을 건네고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화체라고 하죠. 말을 건네면 대화체고요. 실제로 듣는 사람이 답까지 했으면 대화 구조이죠. 근데 여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대화 구조는 아닙니다. 대화 구조 아니고 대화체. 말을 건넨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EBS 교재에서는 그냥 후렴구라고만 했어요. 그러나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원에서는 이게 듣는 사람을 설정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럴 때는 조건을 주겠죠. 보기를 주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답을 고르시면 될 거예요. 자, 황혼 저문 날에 개가 짖어 뭐다? 그러니까 지금 서리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못 오지? 라는 추측이죠. 우리 님이 왜 못 오지? 개가 짖어 못 올까? 라는 것은 질문이 아니고 님이 안 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니까 서리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황혼정은 날에 개가 짖어 못 올까? 아이야 내 말 들소 후렴구 해석 안 하고요. 자, 춘수가 만사택하니 물이 깊어 뭐다? 그러니까 이 물은 뭐예요?
내 님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님이 나한테 못 오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별의 원인 첫 번째. 여기 개가 나왔고 두 번째 물이 깊어 못 오는가? 물도 나왔습니다. 자, 춘수가 만사택하니 이는 뭐냐면 그냥 해석 안 하셔도 돼요. 이 뜻을 해석 안 하셔도 되고 이건 도연명의 시구를 뭐 한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요 뒤에도 인용 구절이 또 나와요. 또 아해야 내 말 듣소 하운이 닭이봉하니 산이 높아 못 오는가. 그러니까 또 추측하는 거죠. 산이 높아서 내 님이 못 올까? 그렇죠? 님이 못 오는 원인 개, 물, 산. 또 아이야 내 말 듣소 흰 곳을 들어가니 육간대사 성자는 여기부터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자, 춘수가 만사택하니 물이 깊이 모두 아이야 내 말 듣소. 이게 두 개의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니까 이제 일단 대구법 확인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화자가 지금 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별하고 나서 이미 소식이 없어. 왜 못 올까? 추측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세 가지로 냈어요. 첫 번째, 개 때문에 못 와. 두 번째는 물 때문에 못 와. 세 번째, 산 때문에 못 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한 곳을 들어가니 유권대사 성진이는 석교상에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다. 이거 뭐죠?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내용이 구운몽의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자, 구운몽의 내용을 차용했어. 자, 그러면 이것을 왜 차용했을까?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당대 유행하던 내용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구운몽에 나오는 육관대사 성진과 팔선녀는 하늘나라 선계에서도 하계에서도 사랑을 이루죠. 선계에선 못 이루고 하계 꿈속에선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사랑을 이루었으니까 자신과 팔선녀를 대조하여서 자신의 슬픔을 심화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차용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어쨌거나 이것은 구비문학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구비문학적 성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노래로 불려졌다. 다른 말로 가창 형식이다. 그래서 얘를 민요적 성격이 있다는 거죠. 혹은 민요적 성격을 보이는 부분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 중에 민요적 성격을 보이는 거, 후렴구가 있는 거 지어자 좋으시고, 이 아이야 내 말 듣소. 그 다음에 여기 이 팔선녀 이야기, 구운몽의 이야기를 차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병풍에 그린 황개 숲타기 두 날에 둥덩치고 짧은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우려 사경 일점에 날 새라고 꼭 끼어 울거든 올까라고 또 추측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추측한 내용이 황당무계하죠. 병풍에 그린 황개가 있어요. 누런 닭이 있는데 병풍에 있는다, 그죠? 그런데 그 닭이 그림 속의 닭이 두 나래를 막 해치고 짧은 목을 길게 뻗어서 긴 목소리로 사경 1점에 날 새라고 울거든 올까? 자, 사경은 뭐냐면 새벽 1시부터 3시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얘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렇게 이런 것처럼 임을 다시 만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재회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썼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자의 좌절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썼을 것이다.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 구절, 자네 어이하여 그리하여 아니 오던고. 그러니까 대화체네요.
그죠? 말을 건네는 어조를 보였으니까 대화체입니다. 너는 죽어 황하수 떼고 나는 죽어 도대선이 되어. 여기 또 대구법 있네요.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 불고 물결 치는 대로 어하 둥둥 떠서 놀자. 그쵸? 너는 죽어서 황하수가 되고 뭐 되어서 우리 밤낮으로 놀자 이거 보죠? 현재 이미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재회에 대한 이 기대 그러니까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뭐죠? 이 비현실적 상상을 통해서 임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강조한 것이다. 다음 구절을 볼게요. 저 달아보느냐 임 계신데 명의를 빌리려면 나도 보게.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 달아 보느냐 그러니까 달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달을 의인화했네요. 의인화하고 난 다음에 임 계신데 명의를 빌리려면 임 계신데 환하게 비춰주어라 라고 비춰주어라. 나도 보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달은 여기 속에서 이 작품 안에서는 어떤 의미? 기원의 대상인 거죠. 달을 보면서 이렇게 소원을 빌고 있어요. 뭐라고요? 임 계신데 환하게 비춰줘라 라고 했으니까요. 이 아이야 말을 뒀어. 이거 뭐라고요? 후렴구예요. 추월이 양명이 하니 달이 밝아 못 오던가. 여기 역시 자, 추월이 양명이 굉장히 밝으니 달이 밝아 뭐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내님이 왜 못 오지? 개 때문에 뭐다? 물 때문에 뭐다? 아니면 산 때문에 뭐다? 달이 밝아 뭐다? 라고 추측해 보는 거예요. 어디를 가고서 너가 아니 오더냐? 임을 너라고 했네요. 지어자 좋으시고 얘는 지금 아까 뭐라고 했죠? 후렴구인데 내용상 관계가 있다 없다? 근데 이 지어자 지울시고는 내용상 관계는 없고 그냥 후렴구로서 이제 후창하는 사람들이 이제 흥을 돋우기 위해 쓴 구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을 끝까지 보았는데요. 자, 일단 갈래가 가사였습니다. 가사이면서 민유적 성격을 띄었어. 다른 말로 가창 형식으로 불려지던 거야. 그래서 뭐가 있어요? 아해야 말을 듣소. 그 다음에 지어자 좋으시고 이런 후렴구가 있다. 그래서 이 후렴구를 그죠? 의미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에 지어자 좋으시고를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슬픔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흥을 돋기 위해서 이제 노래로 불려졌으니까 의미 없는 어구를 그죠? 그냥 집어넣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내용상 관계 없는 것이다. 자, 슬픔을 강조할 때는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후렴구로서 흥을 돋는다고, 돋는 기능을 한다라고 할 때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이 구운몽의 이야기를 차용한 부분, 여기 구운몽의 이야기를 왜 차용했을까? 그죠?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구운몽과 이 팔선녀는, 그죠? 그 희대의 사랑을 이뤘지만 화자는 지금 임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얘는 지금 구비문학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민요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당대 유행하던 것을 그냥 차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또 하나 자 여기 춘수가 만사택하니 혹은 하오니 다기봉하니 얘는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얘는 뭐라고요? 도연명의 시구를 인용한 것이다 라고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쨌거나 님이 못 오는 이유 물 때문에 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인용 구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을 향한 기다림과 절절함을 노래한
작품은 갈래는 가사였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